자동차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랩의 이광환입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뭐 에어백은 충돌각을 맞아야 터진다는 등 뭐 이런저런 많은 이슈들을 통해서 욕을 처먹어 왔죠. 저는 그런 부분들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현대자동차를 욕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부터 소나타를 칭찬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욕하고 시작했으니까 현대자동차한테 돈 안 받았다는 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뭐 부모님, 친구, 뭐 친지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소나타를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뭐 지인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인 차가 소나타인 분들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1세대 소나타가 나왔던 게 1985년이니까 벌써 34년 전이고요. 그 사이에 뭐 Y1, Y2, Y3, 뭐 EF, NF, 또 YF, LF 이런 수많은 소나타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진화해왔죠. 네, 이런 소나타가 오늘 8세대로 진화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짜잔! 이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에 이 8세대 소나타의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서 사진을 배포했죠. 그때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관심이 뜨거운 차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함구하고 있었거든요. 제 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동차는 실물로 봐야 된다, 그런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입 닥치고 있었는데 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이 소나타의 디자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 느낌을 전달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저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점은 마음에 들고 이런 점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이 귀찮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이라도 꼭꼭 눌러주세요. 꼭꼭. 네, 천지개벽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정말 많이 바뀌었죠. 사실 이전 소나타, 그러니까 LF 소나타가 이 단정함을 추구한 나머지 그렇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LF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뉴라이즈도 많은 변화를 추구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이 변화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8세대 신형 디자인에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앞으로 등장할 현대자동차의 미래 디자인을 담아낸 첫 번째 모델로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나요? 제네바 모터쇼에서 등장했던 르필루즈 컨셉카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언어죠.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다시 말하면 역동적인 우함, 이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표방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체적인 인상은 물론이고요, 이 선과 면의 흐름 등이 르필루즈 컨셉트카를 충실하게 담아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소나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저쪽 벨트 라인에서부터 앞으로 쭉 이어지는 이 크롬 라인이 DRL로 이렇게 쭉 그라데이션 돼서 쭉 스르륵 연결되는 요런 처리를 과연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을까, 만들어냈을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 주간주행등을 끄면 그냥 크롬 라인이랑 똑같습니다. 반짝반짝한 그냥 크롬 라인인데 주간주행등을 딱 켜는 순간 이 DRL이 스르륵 크롬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요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가장 밑에 이 주간주행등 LED 확산판을 달고요. 그 위에 크롬선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크롬선에 레이저로 미세하게 구멍을 막 뚫어요. 그리고 그 미세한 구멍의 밀도를 여기는 되게 진하게 하고요. 위로 갈수록 점점 옅게 하면 이렇게 스르륵 빛의 그라데이션이 완성되는 거죠. 저는 이런 처리를 다른 차에서 본 기억이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독창적이고요. 이 소나타의 시그너처 디자인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고요.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 시승차는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이 4개의 광원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터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타에는 총 3가지 헤드램프를 마련했어요. 가장 하위 트림은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고요. 그 위로는 지금 얘처럼 광원은 LED를 썼지만 빛을 앞으로 보내는 방식이 이렇게 프로젝터 타입이 아닌 MFR 방식으로 썼다고 합니다. MFR 방식은 뭐냐면 멀티페이스 리플렉터라고 이 프로젝터 타입이 아니고 이 반사경을 달아놓은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총 3가지 헤드램프를 마련했고요. 또 이 가운데를 보이시는 캐스케이딩 그릴도 눈여겨볼 만한데 다른 현대자동차들은 캐스케이딩 그릴 주변을 뭔가 크롬이나 다른 장식으로 꾸며서 그래픽적으로 모양을 딱 오려냈었는데 얘는 이 샘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옆쪽 선 있잖아요. 여기를 그래픽으로 딱 오려내지 않고 덩어리로 표현을 한 점이 상당히 이 소나타의 개성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캐스케이딩 그릴 아래쪽으로 둘러쳐져 있는 이 크롬 라인도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요게 만약에 없었으면 이 캐스케이딩 그릴의 옆쪽 선이 그냥 밑으로 쭉 흘러내려 버리는, 뭔가 힘이 빠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밑으로 싹 정리해주면서 뭔가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얘가 옆으로 쭉 가면서 위로 치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쪽 벨트 라인에서 보닛을 타고 이 주간주행 등까지 연결되는 요 크롬 라인의 흐름을 이어받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크롬 라인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DRL이 소나타의 얼굴에서 정말 진한 인상을 풍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디자인 요소인데 이게 엄청나게 시선을 확 끄는데, 만약에 여기 크롬 라인이 없었으면 뭔가 위에는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밑에는 힘이 빠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마치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눈화장은 정말 진하게 했는데 립스틱은 바르지 않은 그런 얼굴을 보일 수도 있는 걸 이 크롬 라인이 막아주고 있죠. 그리고 옆으로 살짝 넘어가서 보면 이런 형상이 위로 뻗쳐 올라가는 헤드램프랑 대칭을 이루면서 아래로 뻗쳐나가고 있죠. 이런 것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이 헤드램프를 옆으로 이렇게 빼지 않고 위로 삐쳐 올라간 것도, 이런 디자인 요소도 그 르필루즈에서 봤었던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르필루즈에서 남아있던 디자인 흔적이 또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많지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놓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르필루즈도 앞범퍼에 보면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 요 면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놓치지 않고 양산화 시켰네요. 이런 거는 참 꼼꼼한 디테일로 인정해주고 싶은 부분이죠. 사이드미러는 요즘 유행에 맞게 플래그 타입으로 마련했고, 이렇게 삼각 쪽창을 둬서 조금이라도 시야를 확보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요것도 상당히 소나타만의 독특한 개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런 그 라이트 캐치라고 하거든요. 그 하늘의 빛을 담아내는 그런 면인데, 보통 요게 이렇게 앞과 뒤로 끊어져 있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얘도 그 르필루즈의 디자인 언어를 이어받아서 앞쪽에 이렇게 쫙 잡혔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되게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죠. 보통 이런 소나타처럼 평범함을 추구하는 패밀리 세단들이 이렇게까지 사이드 스커트를 바깥쪽으로 딱 날카롭게 집어넣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얘는 그 르필루즈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게 과격하게 들어가 있죠. 마치 스포츠카 혹은 튜닝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찝혀 있고요, 또 여기도 찝혀 있고요, 또 보닛의 주름도 이렇게 딱 살짝 집어넣는 게 보이거든요. 또 여기도 그랬고, 이 흐름을 이어받은 이런 선들도 다 이렇게 살짝씩 면을 딱딱 날카롭게 확실하게 면을 집어놨잖아요. 이런 것도 이 전체적인 소나타 디자인 언어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뒷유리를 한번 보시면, 뒷유리가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빠지는 전형적인 세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뒷유리가 거의 트렁크 모서리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트렁크 윗면이라고는 거의 한 요 정도? 그나마도 상당히 부드럽게 빠져 있어서 마치 쿠페 같은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고요. 요 정도의 뒷 엉덩이 모습이라면 마치 트렁크가 패스트백 스타일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한 번에 열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상당히 스포티함을 살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뒷범퍼 하단 부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드 스커트가 되게 날카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 뒷범퍼 아랫부분도 상당히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독특한 부분이죠, 세단 치고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트렁크 뒷면이 쑥 들어가다가 위로 툭 치고 올라간 이 부분, 이 주름이 제가 사진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튀어나와 있으리라고 진짜 못했거든요. 직접 보니까 이 각이 상당합니다. 되게 멋있는 부분이고요. 또 리어 램프도 독특하죠. 사실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다치 차저랑 너무 닮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소나타는 혼다 시빅을 닮은 게 아니냐, 이런 말을 좀 듣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르필루즈라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따라했다거나 근본 없는 디자인이라고는 보여지진 않아요. 조금 아쉬운 건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방향 지시등인데 여기가 LED가 아니고 아직 전구 타입을 쓰고 있다는 점은 조금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 위에는 공기역학 성능을 높여주기 위한 돌기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와 있네요. 이런 것도 상당히 멋있죠. 디테일이고요. 이 범퍼 하단 부분에도 여기도 이렇게 돌기가 하나 둘 셋 넷 몇 개요? 4개가 달려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F1 머신 혹은 스포츠카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디퓨저인데, 사실 과거의 소나타였다면 이렇게 위에서 서서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디테일들은 만들지 않았을 법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랫부분까지 이런 걸 달아놨다는 점은 상당히 의외였고 마음에 드는 구석입니다. 자, 우리 후방 카메라 렌즈는 여기 아랫면을 바라보도록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아래로 현대자동차 엠블럼이 있는데, 트렁크를 여실 때 여기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와, 저는 트렁크를 열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양쪽 모서리 부분을 엄청나게 파놨어요. 거의 이 안쪽 면 바로 옆에
바깥면이 있을 정도로 요 사이 두께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양쪽을 엄청나게 파놨거든요. 요 정도면 골프백 2개를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는 가로로 들어가고 3개나 4개까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골프백을 넣었을 때 느낌은 요 정도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트렁크 쪽에서 2열 등받이를 접을 수 있는 레버는 없습니다. 2열 등받이는 2열에서도 접을 수 없거든요.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다만 저기 가운데 스키스를 통해서 긴 짐을 넣으실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8세대 신형 소나타의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현대에서도 밝혔지만 제가 실제로 타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상당히 슬림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시보드의 형상 자체를 작게 만들었어요. 이 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면 공간이 넓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의 폭을 줄이고 이런 에어벤트 있잖아요, 송풍구, 이런 것도 아주 기존과는 달리 아주 얇게 만들어서 되게 슬림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시동을 걸면 화려한 그래픽이 펼쳐지겠죠?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 12.3인치 계기판하고요, 10.25인치 와이드 LCD 모니터를 통해서 기존 소나타보다 훨씬 더 IT 기기의 느낌을 많이 내고 있죠. 모드를 바꿀 때마다 화려한 그래픽이 뿌려지는 건 좋은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모드에 따라서 보여지는 정보는 그대로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플로팅 타입의 센터 디스플레이는 그냥 이렇게 띡 박아놓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얘도 보여지는 부분이고 얘도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둘 다 디스플레이라면 하나로 묶는 게 조금 더 멋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기판의 디스플레이가 마치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처럼 안쪽을 이렇게 말아 넣었어요. 회신차다운 느낌이 상당히 잘 살아있죠. 실내 무드조명에 들어가 보시면 쭉 기본으로 제공하는 색깔도 있고요.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총 64가지 색깔 중에서 원하는 대로 골라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많은 브랜드들이 3스포크 타입을 너도나도 쓰다가 최근에는 또 4스포크 타입을 점점 많이 쓰는 추세거든요. 소나타도 그런 유행을 빨리 따라갔다고 볼 수 있죠. 저는 현대기아 차를 탈 때마다 조금 불만이었던 게 이 손으로 쥐는 부분의 림이 너무 얇아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얘는 두께가 전체적으로 두꺼워져서 상당히 쥐는 느낌이 기존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백이 접혀 들어가는 공간도 상당히 작게 만들어놔서 최신차다운 느낌이 살아있고요. 방향지시 등이나 와이퍼 레버, 이런 부분은 한 브랜드에서 이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게 오랫동안 많은 차에 공용으로 쓰는 그런 부속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신형 소나타에서 요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어떤 현대기아 자동차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레버를 가지고 있는데, 세공해놓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반짝 오돌도돌하게 조각을 해놓은 거, 여기 요런 데도 반짝반짝하게 가공해놨잖아요. 요런 느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런 것도 되게 요즘 차다운 그런 구석이죠. 그리고 그 아래로는 12V 단자, USB 포트 하나,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중앙에는 또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네요. 아, 된다. 제거 핸드폰이 38%밖에 안 나왔네요. 영상 찍는 동안 충전시킬게요. 최근에 나온 현대차들을 보면 버튼 방식으로 요즘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신형 소나타도 버튼 방식으로 넣습니다. 요게 그 기어 노브가 아니고 버튼식으로 씀으로 인해서 요 안쪽 수납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죠. 원래는 이렇게 좀 비켜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훅 손을 넣으면 되는 그런 구성이고요. 센터 콘솔은 얼마나 넓은지 볼까요? 사실 센터 콘솔의 넓이는 기대보다는 좁아요. 깊이가 그냥 딱 한 뼘, 그리고 길이도 한 뼘보다 조금 긴 정도. 사실 이 소나타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 샤프트도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밑으로 더 깊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요 정도의 공간을 갖췄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카멜 투톤 인테리어가 적용된 모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총 소나타의 실내 트림 구성은 4가지를 조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네이비 투톤, 블랙 원톤 또는 그레이지 투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멜 투톤이 가장 고급스럽고 좋네요. 여기 보시면 보스라고 자연스럽게 스티커가 딱 들어있는데, 이 보스의 기술 중에 센터 포인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스테레오로 소리를 듣잖아요. 사람 귀도 2개고요. 그러면 이 채널이 2채널인데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이 있는 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각 채널을 여러 가지 채널로 나눠준답니다. 그러면 실제 차 안에 들었을 때는
이 스테레오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일단 천장 재질이 상당히 독특해요. 이 검정색 실, 하얀색 실, 회색 실이 섞여 있는 되게 뭐랄까요, 그 강변에 있는 조약돌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멜란지니트 재질이라고 우리가 산타페 때 처음 봤던 그런 재질입니다. 상당히 뭐 알칸타라만큼은 아니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전해줍니다. 룸미러 앞쪽으로 있는 오버헤드 콘솔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이 하이패스 카드를 넣는 부분이 이 룸미러에 장착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걸 딱 누르면 카드가 뿅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사실 이 하이패스 카드 넣는 부분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을 때는 운전 중에는 절대 넣을 수 없고요. 차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구겨 놨었는데, 여기로 위치를 옮기니까 한결 쓰기 편해졌죠. 이렇게 딱딱 넣으면 돼요. 독서등도 있고요. 독서등도 전부 LED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요건 또 LED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전구 타입이 쓰였죠. 빌트인 카메라 버튼이 있네요. 요걸 누르시면 빌트인 카메라가 작동을 하겠죠. 빌트인 카메라는 지금 렌즈가 여기에 달려 있고요. 그동안은 영업사원분들께서 이 블랙박스를 애프터마켓 용품으로 다 장착을 해주셨지만, 요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소나타에 이 빌트인 카메라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빌트인 카메라를 통해서 찍혀지는 영상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혹시 방전되면 어떠냐 이런 우려를 하실 텐데, 여기 브로셔에 보시는 것처럼 보조 배터리로 따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뒷유리 차량막이 올라오겠죠. 요런 거 사실 예전에는 그랜저에나 가야 달려있던 장비인데, 이제는 소나타에도 달려 나오네요. 소재를 한번 만져볼까요? 여기 계기판 이쪽은 딱딱한 플라스틱이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가죽으로 쿠션이 있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여기도 쿠션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막 쿠션이 되게 두껍진 않고요.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아주 딱딱한 플라스틱을 쓴 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죠. 여기는 당연히 딱딱하고요. 소나타 급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쿠션을 집어 넣었네요. 일단 공간부터 살펴보죠. 무릎 공간은 지금 운전석을 제 몸에 맞게 딱 놓은 상태고요. 엉덩이를 뒤로 딱 붙였을 때 무릎이래. 주먹이 하나, 둘, 2개 반 정도 들어가네요. 2개 하고 반 정도, 한 요 정도 무릎 공간이 있습니다. 이 차급을 감안하면 요 정도면 충분한 공간이죠. 패밀리 세단으로서. 머리 공간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제가 아무리 앉은키가 크다지만 제 키가 173이거든요. 눕힌 주먹이 빠듯하게 들어갑니다. 요 정도면 저희가 최근에 샀던 푸드 508 혹은 폭스바겐 아테온, 요런 그 되게 멋을 추구했던 포더 쿠페, 요런 차들이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머리 공간은 조금 아쉽네요. 요 정도면. 그리고 조금 더 이상한 게, 여기 가운데 부분은 왜 이렇게 볼록 나오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가운데 앉는 사람은 여기 가운데가 튀어나와 가지고 머리 공간이 좌우보다는 조금 더 좁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앉으면, 그쵸, 맞아요, 더 좁아요. 쭉 일자로 파지 여기는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차광막이 말려 들어가는 전동 장치가 여기 좀 들어가 있나 싶은 짐작도 들고요.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광막도 있고요. 또 전동으로 이것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얘도 그리고 여기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스위치, 이거 3개 전부 다 소나타에서 인스피레이션 빼고 가장 상위 트림인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서만 적용 가능한 사양들입니다. 컴포트 플러스 옵션을 선택하시면 그리고 얘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엔 소재를 볼까요? 이 2열 도어, 뒷문짝 도어 트림도 이렇게 만져보면 우레탄 코팅을 해서 약간의 쿠션감이 느껴지고요. 여기 전부 가죽으로 둘러놓은 것도 상당히 멋있죠. 손잡이 해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딱 손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어 놨던 게 보통의 디자인인데, 얘는 문짝과 딱 이 부분, 이 중간에 틈을 둬서 이걸 손잡이로 쓸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이 소나타의 운전석에 앉을 때 문을 딱 닫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 구멍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이 컵을 놓게 되어 있는데 이 스피커 때문에 공간을 조금 손해봤는지 그렇게 넓진 않아 보여요. 입구도 좁고요. 바닥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 턱이요, 현대자동차가 소나타에다가 H트랙을 넣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턱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거는 의외네요. 이거보다 더 납작해 있어도 됐을 법한데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그 플랫폼의 특징상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나 봐요. 이 2열에 앉아서 등받이를 접을 수는 없네요. 못 접고요. 다만 긴 짐을 실으시려면 이 등받이를 앞으로 못 접는 대신 이렇게 스키스를 통해서 긴 짐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를 보시면 이쪽 실내에서도 이걸 내릴 수 있지만 트렁크 쪽에서도 이렇게 내려서 여닫을 수 있거든요. 보통 일부 차들이 트렁크 쪽 혹은 실내 양쪽 중에 한 곳에서만 이거를 열 수 있게 손잡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양쪽에 다 손잡이가 있네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송풍구도 그냥 송풍구 해서 이렇게 딱 구멍만 띡띡띡 뚫어놓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송풍구 주변으로 크롬 장식을 싹 둘러놔 가지고 뭔가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 보이는, 조금 더 차값이 비싸 보이는 그런 마무리를 보여줬어요. 그 아래로는 USB 단자가 하나 있는데 좋아요. 뭐 하나 정도 달아준 거 좋긴 한데 기왕이면 이 타입 A가 아니고 타입 C로 다 바뀌어가는 추세잖아요. 최근 나오는 가전제품들 보면 이런 거 갤럭시 S10 이런 거 전부 다 타입 C로 들어가 있는데 기왕이면 자동차를 앞으로 한 4, 5년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타입 C로 달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건 기왕이면 2개 달지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뒤쪽에 자식 1호랑 2호를 앉히실 때 둘 다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서로 먼저 충전하려고 싸울 거 아니에요. 이럴 때 2개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어서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데 이 햇빛 가리개를 닫잖아요. 그러면 자, 닫혔죠. 근데 가운데를 이렇게 툭 쳐보시면 얘가 지금은 얘가 완전 새 차니까 이렇게 탄성이 있지만 제 지인들 중에 YF 소나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소나타를 타면 이 차양막이 무슨 빨래 널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축 쳐져 있습니다. 그분들 새 차일 때는 이렇게 팽팽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얘도 5년이 지났을 때 이 정도의 팽팽함을 유지할지 조금 걱정이 들긴 하네요. 실내등이 전부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이런 것도 마음에 드네요. 네, 지금까지 실내외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직접 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행 성능도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